時間。急速充電器を用いますと、これは急速充電使いますと、満タン容量の 80% までになるんですが、それが30分で充電が可能です。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기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고속 전기차를 선보인 것이다. 석유 연료 대신 값싼 심야 전기를 사용해 연비는 10분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한 번 충전에 140km 거리를 주파할 수 있다. 차량 전체를 구동하기 위해서 큰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팬이 탑재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 저유를 감지해서 배터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제어기가 여기 탑재됩니다. 전기자동차에서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배터리 제어기, 즉 BMS다. 배터리 상태를 잘 모니터링한 다음에 필요시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다시 충전하기도 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리튬이온 전지의 출력 전압은 기본적으로는 약 3.7V짜리가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동차를 구동할 만큼 한 전압은 그보다 훨씬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렬로 상당량이 연결돼야 되고 오랫동안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양이 또한 병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이 대단히 여러 개가 함께 혼합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용 배터리 구조입니다. 배터리 부분이 사람의 심장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배터리 기능이 얼마큼 부피나 크기가 적으면서도 성능은 뛰어나고 또 한 발 충전시켜서 멀리 갈 수 있고 또 충전시키는 시간도 20-30분 내로 굉장히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또 내구성도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전체 가격의 한 50에서 60%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큼 잘 만드느냐 또 가격이 저렴한 것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속 전기자동차의 전압이 200V 이상인 걸 감안한다면 3.7V의 리튬이온 전지가 얼마나 많이 직렬 연결돼야 하며 또한 병렬 연결되어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대용량의 전원 공급을 충족시키는지 상상할 수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원리는 간단하다. 리튬이온을 포함하는 양극에서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에 따라 음극을 오가며 전자를 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양극 물질이 뭐가 좋은지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리튬을 많이 가질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리튬을 밖으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층상적 구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층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쉽게는 층상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리튬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고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양극 물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원소기호 27번, 아름다운 색을 내기로 유명한 코발트다. 코발트 자체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이기도 하다. 예, 코발트는요, 코발트,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재료가 91년에 처음으로 개발돼서 리튬 이온 전지의 원조 같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특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 첫 번째가 충방전 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자칫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안정성의 문제가 하나고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죠. 코발트는 뭐 아시는 것 같이 전략 물질이라 많이 사용되게 되면 항상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발트를 가능하면 적게 쓰고 니켈이나 망간으로 치환하는 연구가 진행돼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죠.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숙제는 가격과 성능을 어떻게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의 원인인 코발트의 대체 물질을 찾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획기적인 전원 공급원을 찾으려는 노력 중이다. 아연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서 그 반응에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연료전지입니다.
두 배터리는 한정된 저장 에너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용량을 다 쓰면은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에너지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연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은 그 이상으로서 전기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전기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연구들은 금속을 공기 중에 산화시키며 에너지를 얻는 방법과 기존 배터리에 나노 구조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이라고 한다. 리튬이온을 쓰는 대신 금속 리튬을 공기 중에 산화시킬 수도 있고 보는 바와 같이 아연을 쓰기도 한다. 전기자동차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런 전원 공급에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그 장기적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엔진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값이 싸며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강하고 오래가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선은 이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위해서 필요한 점, 예를 들면 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충방정 시 열이 적게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양극 물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용량을 더 늘릴 수 있겠나, 그거는 양극 응급 재료 둘 다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하나가 학교 같은 데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출력을 높이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이는 거는 물질을 새로 잡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양극 물질을 나노 구조화함으로써 또 같은 재료인데도 출력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연구가 최근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판되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두 가지 충전 모드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와 배터리의 한계를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한 연비 효율로 극복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그것인데 차량 내부의